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뜨거운 열기를 보세요. 안 돼. 며칠 전에 혀를 대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혀를 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입술을 대었습니다. 약간 매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텔레비전에서 정말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난 결과입니다.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실로 엄청난 규모이며 미국의 어떤 공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물론 최근 미국인들도 깊은 슬픔을 느꼈던 괌 공항 사건으로 인해 다른 공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천공항으로 인파가 몰렸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200만 명은 여전히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인구 밀도만 따지면 전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한국이 꼽히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태국은 미국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남아시아는 주로 40대 이상의 미국 남성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태국은 국가적으로 엘리트 비자, 일리트 비자와 같은 것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는 은퇴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면 태국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40대 이상 남성들이 태국을 선호한다면 미국 여성들, 특히 젊은 연령대의 여성들은 어디를 선호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나이가 젊은 여성일수록 한국 여행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습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더 많이 찾게 만드는 아주 큰 매력 중 하나는 사실 한국인들조차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매력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여행지로서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성 여행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는 영어가 표기된 곳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지하철이나 주요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는 영어가 많이 쓰여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도심지를 벗어나면 영어를 찾기 힘듭니다. 역사가 깊고 오래된 나라, 단일 민족 국가는 대개 그렇지만 한국은 주목받는 여행지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만으로는 여행하기 힘든 곳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한국 여행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가 없는 곳은 여행하기 힘들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한국어 메뉴판만 있는 식당에서는 오직 사진만 보고 음식을 주문해야 합니다. 미국의 많은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한국말을 몰라 사진만 보고 아무거나 골랐다가 예상치 못한 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국 문화에서는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보통 미국 식당에서는 메뉴판에 음식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자세한 설명이 이미지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인종도 다양하고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도 많아 새로운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음식이 무엇인지 메뉴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된장찌개라면 솔직히 된장찌개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므로 메뉴에 무엇이 들어갔고 어떤 음식인지 자세히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메뉴를 오직 사진으로만 골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것을 한국 여행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여행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미국인들이 제작한 한국 여행 영상을 보면 음식을 골랐는데 예상치 못하게 인생 음식을 찾았다고 환호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고르든 맛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무엇을 골라도 음식이 반드시 맛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간의 무작위성,
랜덤성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것을 탐험하는 재미와 맛을 함께 선사하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밑반찬 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주문한 반찬이 너무 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고 직접 가서 다른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식사를 젓가락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혀를 대지 않았고 대신 입술을 대었습니다. 음식은 약간 매웠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식사도구 유텐실스는 테이블 아래에 있지 않고 벽에 걸린 금속 수납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장치를 본 것은 저에게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신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무언가를 보고 저건 백인들인가? 왜 저들이 벽에 걸려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멍청이처럼 나도 벽에 걸리게 되는 건가? 라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젓가락 사용은 조금 굴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식사를 거의 다 먹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먹었고 거의 다 해치웠습니다. 이제 세븐일레븐으로 가서 음료수를 마시러 갈 것입니다. 저는 이 음료수를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당근 아이스크림을 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저것을 꼭 먹어봐야 합니다. K-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K-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봤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본 건 아니었나 봅니다. 맛은 그냥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시켜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일단 그 음식이 맛있어야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뭘 골라도 맛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뭘 골라도 음식이 무조건 맛있습니다. 한국에는 또 하나의 정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서울을 방문했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음식점이 모여 있는 곳에 식당들이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아무리 미국의 대도시라고 할지라도 식당들이 이렇게까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먹자 골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음식이 몰려있는 식당가를 뜻합니다. 이는 한국 특유의 골목 문화이며 확실히 음식의 맛을 더 좋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당들은 경쟁을 통해 발전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많은 식당들이 붙어 있다면 맛이 없는 식당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을 것입니다. 맛이 있는 식당이라도 메뉴 중에 맛없는 음식이 있다면 이미 그 메뉴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에 가면 어떤 식당을 가든 어떤 메뉴를 고르든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 여행 중 맛있는 식당을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맛있는 식당만 찾으려면 소셜미디어에 검색해서 소위 맛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먹자골목 같은 음식점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아무 곳이나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고 진정한 여행을 한다는 느낌을 제대로 선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한국 음식은 미국 여성들의 입맛에 너무나 잘 맞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을 갔을 때 설렁탕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이는 한국에만 있는 국물 요리인데 저는 설렁탕을 먹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친구들 미나와 함께 그것을 먹었는데 친구들 모두 맛있다며 환호했고 저희는 그 식당을 진짜 6번도 더 갔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알아보고 반찬을 더 주셨고, 나중에는 수박 자른 것도 나눠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수박은 식당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아주머니들이 드시려고 가져온 것이었는데 저희가 단골이라고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재미있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렁탕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그 설렁탕 집에는 아저씨들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식당 이름에 기사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택시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식당이라는 뜻이고, 거기 음식은 아저씨들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식당에서 제 친구들 외에 다른 여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미국 여자들의 입맛에 정말이지 깜짝 놀랄 만큼 잘 맞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닭갈비라든가 엽기 떡볶이, 곱창 같은 것들 저도 모두 좋아합니다. 하지만 설렁탕은 진짜 아저씨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설렁탕은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맛입니다. 미국 음식과 비교를 해보려고 해도 마땅한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맛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설렁탕이 유명하지 않은데 저희가 진짜 미국에서 장사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여자들은 매운맛과 칼칼한 맛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사골처럼 진한 국물을 좋아하는데 한국의 사골곰탕 같은 맛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렁탕은 뭔가 사골곰탕의 매운맛이 추가된 맛에 설렁탕에만 있는 특별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던 집은 파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주었는데 이것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도 갑자기 침이 나올 정도입니다. 설렁탕이 생각납니다. 아, 정말 먹고 싶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음식들은 아저씨 입맛이라는 인식이 있어도 미국 여성들의 취향에는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먹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여행의 가장 큰 참된 재미입니다. 그런데 미국 여자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므로 바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한국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신이 봤던 드라마에 나온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이미 많이 이야기했으므로 바로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이유는 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잘생긴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모르는 여자들이 함께 다니면 남자들이 말을 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미국인 여자들에게 절대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 중 정말 제일 예쁜 친구와 한국에 갔을 때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며 신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해서 말을 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말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기분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서 말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문화가 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문화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면 무례해서 인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한국을 조금만 이해하면 한국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인사하는 모습을 꺼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 솔직히 말을 걸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미국 여자들이 놀랄까봐 말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것은 뜬금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놀래키지 않을까 염려하여 인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습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특히 서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을 너무나 길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는데 1시간 동안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간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과의 수다 또는 시간을 뺏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미국 출신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과한 수다 시간을 강요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또 신기한 문화 차이가 발생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밥 먹자라는 인사가 없습니다. 밥 한 번 먹자는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하고 자주 쓰이는 인사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사가 없습니다. 그냥 또 연락할게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인사말입니다. 아니면 진짜 밥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시간 되니? 라고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나는 오늘 점심 먹을 시간이 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니 혹시 부담을 줄까봐 밥 한 번 먹자고 그냥 여지만 던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바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약속 잡는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밥 먹자고 했는데 바빠서 거절했고 그 다음에도 계속 타이밍이 안 좋아서 거절했는데 상대방은 이제 기분이 나쁘고 같이 밥 먹기 싫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이가 멀어지는 미국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애초에 그런 이유로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안부를 묻고 밥 먹자고 하니까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남이 바쁠지도 모른다고 미리 걱정해주고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말을 걸면 놀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지에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주시면 저희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행을 간 것이지 거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현지인이 말을 걸어주는 것만큼 반가운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영어를 잘하시는 어르신분들은 말을 걸어주시는데 저희도 너무 반가워서 먼저 말을 거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대화 이외에 너희들 예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냐고요? 아닙니다. 더 대화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진짜 한국 분들 왜 이렇게 마음씨가 좋으세요? 정말 미국 서부 사람들이 절반만큼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니 미국 사람들이 왜 한국을 가장 좋은 여행지로 꼽고 있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미국 사람들은 태국이나 유럽 같은 곳으로 여행 가면 사람들이 말을 많이 걸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행객이라고 너무 과하게 말을 거는 것은 솔직히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혼자 여행하기 정말 좋은데 다들 너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뭔가 큰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을 걸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 많이 걸어주세요. 여행 이야기하니까 재밌는 생각이 나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또 풀어드릴게요. 저 정말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네,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